자, 12번째 섹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대본 같은 거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상황, 그리고 어떤 변수에 따른 변화를 가상으로 예측해보자. 꾸며서 예측해보자 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죠, 지금요. 자, 지금 결과는 이렇게 떴어요. 이 결과는 이렇게 떴어요. 연간 매출액이 떴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시더니 아, 이거 단가를 좀 높이면 어떨까? 200원씩 높이면 어떨까? 사장님 단가 좀 올리면 안 그래도 매출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단가를 낮추면 어떨까? 낮추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럼 그러지 말고 단가는 그대로 두고 매출을 한번 올려보자. 매출 수량을. 그럼 많이 사 먹는다는 얘기잖아. 뭐 사 먹을 게 있어야 사 먹는데 무조건 매출을 수량을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반품 수량되는 금액을, 반품 수량되는 양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줄이면 반품이 줄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품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매출액이나 이 전체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자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반품 수량이 19개인데 9개, 10개가 줄면 금액이 바뀌었죠. 얘는 21개, 21개로 바뀌면 내려갔죠. 만약 2개만 갖고 한다고 치면, 아까는 19개, 31개였을 때 이만큼이었고, 9개, 21개 했을 때는 이만큼이었고, 이걸 어떻게 될까? 자, 다시 반품 수량이 각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반품 수량이 9개, 21개로 줄어들면 과연 얘는 얼마로 나올 것이며, 거꾸로 반품 수량이 29개 또 41개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과연 얼마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예측이고 뭐고 필요 없이 29 넣고 여기는 41개로 늘어나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가 9개고 21개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요? 원래는 요건데 반품이 줄면 늘어나고 반품이 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뭔가 결과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매번 입력을 해봐야지 뭐. 매번 입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니? 김 부장아? 그랬더니 사장님 잠깐만에 확인해 갖고 올게요. 그런 거지.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장님 이게 10개씩 많이 줄고 10개씩 늘어나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거죠. 했더니 오케이. 2가지 물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이름 정의 뭔지 아시죠? 이름을 정의하는 거.
우리가 앞 페이지 가면 어느 셀의 이름을 뭐로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하는 거 나온 적이 있었죠. 얘가 나와요. 자,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시나리오 이름은 뭐뭐로 두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2의 네 번째 셀이 뭐죠? 요거네. 반품 수량, 이거. A라는 물건에 대한 반품 수량. 얘를 A 반품 수량으로 이름을 바꾸고, 요 밑에 거는 B 반품 수량으로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전체 밑에 결과셀이 있었잖아요. 결과셀. 여기는 또 무슨 이름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주래요. 그러면 이름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단은 시나리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름을 정의해야 돼요. 무조건. 시나리오 결과가 나오거나 시나리오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름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름은 정의하고 나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먼저 처리하든 나중에 처리하든 상관없는데,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기 전에 이름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편하지? 제일 먼저 하면 편하지? 한번 해볼게요. 2의 네 번째 셀은 뭐라고 정의하라고요? 이름 정의를 A 반품 수량이라고 써요. 요거 2의 다섯 번째 셀은 B 반품 수량, 대소문자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 밑에 매출액 합계라는 걸 이름을 정의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해볼게요. 얘는요. 요 반품 수량, A 반품 수량과 B 반품 수량만 이름을 정의해주고, 세 번째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또 있었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만들어준 게 없잖아요. 우리 책에서 시나리오는 뭐를 만들래요?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고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만들라고 써 있는데, 아직 시나리오 만든 적은 없죠.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추가.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 겁니다. 이때 어느 셀이 변경돼야 되는 거는 알려줬죠. 요 두 개. A 반품 수량과 B 반품 수량 두 가지가 변동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었는데, 이때 뭐가 바뀌냐면, 아까 마우스를 클릭한 셀이 아니라 19, 31이라고 적혀있는 얘 두 가지가 바뀔 거라고. 확인. 얼마로? 지금보다 10개 감소한 거로. 기본값이 19니까 9. 30일이 아니라 20일. 10개 감소한 형태로. 반품이 줄었다는 거죠. 반품이 줄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추가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가 일단 1달러 끝나요. 아까 그 추가 누르는 게 요거 추가랑 같은 겁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확인 누르면 이대로 끝났고요. 추가를 누르면 다시 추가 버튼 누른 거랑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시나리오래. 수익률의 감소죠. 그렇죠? 수익률의 감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달러 표시 상관없으니까. 확인. 기본값이 19와 31인데 10개가 증가됐다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가 아니라 29고 31이 아니라 뭐다? 41로 가야 되겠죠. 이번엔 추가하시면 안 되죠? 더 이상 시나리오가 만들 일은 아니잖아. 두 가지만 만들고 끝나는 거니까 확인할 겁니다. 자, 시나리오 2개 만들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다 해놔야 돼요. 이름 정의를 어떻게 지금 아까 여기 밑에 669만 3,900원짜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한 상태로 한번 시나리오 채택해 볼게요. 요약. 결과가 어디에요? 지금 두 가지가 껌뻑거리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얘 하나죠? 얘 하나. 얘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반품 수량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되면 요 밑에 있는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느냐를 시나리오로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얘를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이름 정해져서 나왔죠? A 반품, B 반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이거 제출하면 뭐다? 틀린 거예요. 10점. 이 시나리오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 보이세요? 밑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생겼어요? 얘를 삭제하세요.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왼쪽에 요약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못 만들어졌잖아. 얘를 삭제하세요. 그리고 요거 얘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뭐로 바꿔라? 이름 정의를 매출액 합계. 매출 합계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라는 얘기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이름이 정의돼야 돼요.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보고서를 출력해 버리면 이름 정의한 게 안 들어가고 셀 주소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점 감점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름을 정의 못한 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 버린 거예요. 시트 자체를. 그리고 다시 이름을 정의했어요. 그럼 시나리오 다시 들어가야죠? 자,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다시 하시면 돼. 이제 똑같이 요약만 누르시면 돼요. 요약만 누르시면 보세요. 똑같아요. 얘를 채택할 거냐 맞죠? 확인 누르시면 제대로 됐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현재는 이건데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반품 수량이 줄어들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반품 수량이 늘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딱 보여주잖아요. 지금요. 이게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예요. 이때 아까 이름 정의한 거 B의 네 번째 셀, B의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셀이 아니라 셀 주소가 아니라 이름으로 나왔죠. 여기가 요렇게 해야 만점을 받는 거예요. 10점을. 시나리오 문제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갔을 때 A와 B에 대한 반품 수량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값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 써 있어요. 그렇게 빨리 이걸 파악을 하셔야지. 아,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어떻게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때 시나리오 이름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시나리오는 두 개만 물어봐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두 가지만 물어봐요. 뭐 100가지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시험에. 시나리오를 물어볼 때 60개까지인가를 넣을 수 있어요. 60가지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때 우린 두 가지 요소가 바뀌었죠. 얘하고 두 개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31가지인가만 데이터가 반영이 됩니다. 필기시험이 그걸 묻더라고.
몇 개까지 반영되거나 그게 아니라 시나리오의 개수는 63개인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는 항목 이름은 변경되는 셀은 31개까지 어쩌고 이렇게 표현은 되더라고요. 저도 그만큼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름을 정의할 때,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A 단가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커서가 요 상태로 엔터를 쳤는데 머물러 있으면 이름이 정의된 게 아니에요. 엔터를 탁 쳤을 때 요렇게 이름이 가운데 맞춤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정의된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그 셀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름을 정의한다는 의미는 그 해당 셀로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만큼을 매출 수량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예전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럼 얘가 이제 매출 수량이면 우리가 이제 매출 수량을 클릭을 하는 순간 이만큼이 블럭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매출 수량이라고 쓰면 매출 수량에 대한 합계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려고 이제 이름을 정의하는 경우인데, 아까 여기가 A 뭐 B의 셀 주소가 나오면 그 셀 주소의 의미를 모르니까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나오면 어떻겠냐, 이거 이름이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 나오면 보기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바뀐 거냐? 이건 뭐냐? 모르잖아요. 야, 또 이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값에 대한 이름을 정의해주면 편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잘못 정의했을 때는 여기서는 못 지워요. 여기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거를 삭제할 수는 있죠.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름을 삭제하시면 거예요. 근데 이름을 삭제하는 순간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 매출 수량의 합계라고 여기 계산의 단가라고 정해준 거를 합을 구했던 과정에 나왔는데, 매출 수량이 뭐야 이제? 또 물어보죠. 아까 이만큼을 제가 매출 수량 이름을 정의했는데 정의된 이름이 사라졌잖아요. 야, 매출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나 매출 수량 뭔지 몰라. 그 이름이 뭐야? 그래서 그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필기시험에는 이 에러 의미가 뭔지를 또 물어봐요. 오류가 났으니까 오류의 의미를 샵 하고 뜨면 무조건 에러야. 오류가 난 건데, 네임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이름 정의한 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이 숫자랑 이 글자랑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숫자랑 글자를 어떻게 더하냐? 그런 값이 어딨어? 하고 밸류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필기시험에 나와요. 예. 하여튼 간에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시나리오를 만들면 어디에 만들어진다? 현재 위치 왼쪽에 만들어져요. 현재 시트의 왼쪽에 만들어지거든요. 문제도 써 있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문제 시트 앞에 위치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출공일 가시면 페이지 어딘가 볼게요. 152쪽. 여기는 녹색 그 지시사항 화살표 네 번째 거 보세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지금 시트 오른쪽에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옮겨줘야 돼요. 앞에 만들어진 건 정상적인 건데 뒤에 안 만들어지니까 앞에 만들어진 거를 옮겨가야 돼, 시트를.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시트에 여기에서 지금 B의 네 번째 셀, 연이율, 얘를 이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만기금액, 여기를 만기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래요. 두 군데를 정의하라고 돼 있거든. 먼저 B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율
라고 이름을 정해 줬을 때 요 이름이 중앙에 딱 걸리면 이름이 정의된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6번째 셀에는 만기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름이 정의돼서 가운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트가 다르더라도 모든 이름 정의한 거 다 나와요. 결론적으로 시트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 동일한 이름을 2개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합문서, 즉 파일이 엑셀 파일이 다르면 상관없어요. 얘는 섹션 10번 문제고 얘는 11번 문제고 얘는 12번 문제니까 파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름을 같이 써도 되겠지. 시트가 파일이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파일 내에서는 시트가 다르더라도 이름은 똑같은 게 2번 올 수는 없다. 중복될 수는 없다. 일단 이름은 2군데 정해 줬어요. 이율이라는 이름과 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해 줬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시나리오를 만들 때 제가 아무데나 클릭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10.75%라고 하는 자리를 클릭하고 갈 거예요. 얘가 바뀌는 거잖아. 이율이 10%, 11.5%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얘도 여기를 범위를 정해주고 가면 편해요. 이 시나리오 만들 때. 얘가 바뀌는 애니까. 아까는 우리 아무데나 클릭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여기까지 아니라 얘를 클릭해놓고 가보자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추가합니다. 이율 10%. 보세요. 변경되는 셀이 아예 글로 가 있잖아. 마우스를 클릭하고 가 있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10%니까 0.1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10%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10%라고 쓰셔도 되고 0.1이라고 쓰셔도 돼요. 추가. 확인 누르고 추가 누르지 말고 바로 추가 가지 뭐. 이번엔 이율 11.5%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 하나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확인 누를 겁니다. 자, 11.5%니까 뭐죠? 11.5%라고 써도 되고 0.125라고 써도 되겠죠? 상관없죠. 확인. 이율 10%라는 거하고 이율 11.5%라는 시나리오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순서를 못 바꿉니다. 시나리오 순서를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드는데 처음에 만든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율 10%, 이율 11.5%를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보고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약 들어갑니다. 이 요약되는 결과 셀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으냐면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10.75%인데 얘가 10%나 11.5%로 바뀌었을 때 금액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 만기 금액란은 요 위에도 보시다시피 FV라는 무슨 함수가 껴들어가 있죠. 그렇죠? 반드시 수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나리오에 관련된 필기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 셀은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반드시 정렬한다 그랬죠? 부분합, 시나리오 만들 때 결과 셀은 반드시 수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럼 차트 만들 때 반드시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반드시라는 말은 거의 없고요. 그냥 반드시 그러면 일단 얘는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반드시가 맞는 말이 있어서 알려드린 겁니다. 확인. 그럼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결과와 저런 결과 두 가지가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요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밑에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가 기출공일 앞에 생겼잖아요. 얘를 오른쪽 바로 뒤 끌고 가서 기출공일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가 바뀝니다. 원래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만 떠요. 지금은 앞에 있는 요약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약 2가 생긴 거고요. 자, 이 시험에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약보고서를 하나 보여줘요. 화면에 보여주고 이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여기는 시나리오가 3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 둘, 3가지가 들어있다. 아니죠? 요것만 시나리오예요. 회색으로 된 거. 얘는 현재 값이에요. 처음에 있는 건 기존 값이고요. 그 옆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만 시나리오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현재 값 2월 10%, 2월 11.5%는 3가지 시나리오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출공의번 있죠? 기출공의번. 자, 현재 문제는 버스 요금 1,500원 B의 네 번째 셀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 얘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버스 요금이 입력 데이터 영역이니까 얘를 클릭하고 시나리오로 들어가면 편리하다. 근데 뭐 다른 데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시나리오 하나 추가하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200원 인상. 200원 인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건데 변경되는 셀은 클릭하고 들어온 얘가 아니라 버스 요금 얘를 클릭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클릭해 줘야 되겠지. 현재는 1,500원인데 200원 낮추니까 1,300원이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처음에 인상이었네. 그러면 편집 버튼 눌러서 인하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시 추가. 이번엔 200원 인상이라고 쓸게요. 200원 인상. 얘가 1,700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1,700원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 보고서를 채택할 건데 셀 이름을 정의하라는 내용은 없었으니까 바로 요약 들어갑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변경되는 거니까 바꿔주셔야 돼요.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 현재는 1,500원인데 200원을 이내하면 회사 문 닫겠는데? 1,000만원 손해봤는데? 200원을 인하하니까 버스 요금을 1,000만원 손해봤어요. 200원 인상하면 1,000만원 이득인데? 100원 인상하면 500만원, 인하하면 500만원 손해보고 이득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반품 수량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하여튼 현재 시트 왼쪽에 생겼다.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변동되는 셀과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약 보고서는 시트 왼쪽에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예. 시나리오는 이게 다예요. 시나리오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